안녕하세요. 안녕. 담비동화입니다. 오늘은 위인전 세종대왕 동화책 읽어드릴 거예요. 아마 세종대왕님을 모르는 친구는 없을 것 같아요. 짠! 네, 우리가 좋아하는 돈입니다. 이 돈 10,000원짜리 보이는 이분이 바로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존경하는 세종대왕이십니다. 조선시대 백성을 아주 많이 사랑한 너무나 어진 임금님이신데요. 세종대왕님은 정말 많은 업적을 남기셨답니다. 첫째, 외구의 침략에 백성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항상 감시하고 살폈어요. 나중엔 잦은 침입으로 오랑캐들을 완전히 정벌하였답니다. 둘째, 훌륭한 인재들을 많이 키웠어요. 그래서 지편전이라는 학문 연구 기관에 나이, 신분 상관없이 학문을 좋아하는 어진 사람들을 뽑아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했어요. 셋째, 백성이 똑똑해야 튼튼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훌륭한 책을 만들어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책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금속활자를 개발했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아주 많은 책들을 만들 수 있었답니다. 넷째, 역사와 지리에도 관심이 많으셔서 학자들로 하여금 고려사, 세종실록 지리지, 팔도 지리지 등의 책들을 펴내도록 했답니다. 다섯째, 백성들의 농사에도 관심이 아주 많으셨답니다. 그래서 농사를 잘 짓는 방법에 대한 농사직설이라는 책도 펴내고 농사에 필요한 농기구, 농사에 도움되는 많은 발명품들을 개발하게 되었답니다. 여섯 번째, 백성의 건강을 돌보았답니다. 그래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제도도 고치고 일반 서민도 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해민서를 세웠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큰 병원을 말한답니다.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대한 의방유추라는 책도 엮어냈답니다. 일곱 번째, 음악에도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악기도 만들고 악을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박연이라는 분이 65종의 악기를 새로 만들었답니다. 여덟 번째, 봉급을 줄 때 일정한 기준으로 공평하게 주었습니다. 능력이나 공로에 따라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었답니다. 그리고 세금은 모두가 공평하게 내게끔 했답니다. 아홉 번째, 바로 한글을 만드신 일입니다. 백성들은 한자가 너무 어려워서 글을 읽을 수도 쓸 줄도 몰랐거든요. 글을 모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고 억울한 일이 많을까요? 세종대왕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우리 글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바로 훈민정음입니다. 우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많은 훌륭한 일을 해내신 분이 바로 세종대왕이십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지나쳤을지도 모르는 광화문 광장에 가보면 세종대왕님의 동상을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그곳을 지나가게 된다면 감사한 마음에 고개가 절로 숙여지지 않을까요? 그럼 동화책으로 우리 세종대왕님 만나러 같이 가보실까요?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위한 위인전기 세종대왕 글 김경희 그림 유승옥 도서출판 아들과 딸
1397년 4월 10일에 태종의 셋째 아들이 태어났어요. 할아버지인 태조 이성계는 손자의 이름을 도라고 지었어요. 도는 어릴 때부터 책 읽기를 무척 좋아했어요. 한번 책을 잡으면 좀처럼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답니다. 빨간 감이 주렁주렁 열린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까마귀 한 마리가 대궐 뒤뜰에 있는 커다란 감나무에 앉아 감을 쪼아먹고 있었어요. 이 모습을 본 태종은 걸음을 멈추었어요. 활을 쏘아 저 까마귀를 잡아보아라. 누가 할 수 있겠느냐? 오직 양녕대군뿐인 줄 아옵니다. 오, 그래. 그럼 어디 양녕의 솜씨를 한번 볼까? 곧 양녕대군이 불려왔어요. 양녕대군은 눈 깜짝할 사이에 활을 쏘았지요. 그러자 가슴 한가운데에 화살이 박힌 까마귀가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태종은 감탄하여 양녕대군을 칭찬했어요. 그러나 태종은 양녕대군이 무예만큼 글재주가 없는 걸 안타까워했어요. 둘째 호령대군은 글공부와 무예가 뛰어났어요. 그러나 어딘지 좀 남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상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일까? 효령대군은 곧잘 이런 생각에 잠기곤 했지요. 사냥을 가긴 해도 짐승을 잡거나 죽이지는 않았어요.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함부로 죽일 수 없지. 이렇듯 효령대군은 따뜻한 마음을 가졌어요. 셋째 왕자인 충녕대군은 슬기롭고 영리했어요. 한번 보거나 들은 것은 결코 잊지 않았고 글공부를 아주 좋아했어요. 하루는 충녕대군이 자리에 눕게 되었어요. 밤낮을 쉬지 않고 책을 읽어 병이 난 것이에요. 충녕대군의 어머니인 원경왕후는 정성껏 간호를 하였어요. 엄마마마, 누워만 있으려니 갑갑합니다. 그래도 누워서 쉬어야 한다. 몸이 건강해야 좋아하는 책도 실컷 읽을 것이 아니냐. 충녕대군은 어머니가 내민 약사발 앞에 앉아서 고개를 끄덕거리며 중얼거렸어요. 충녕아, 뭘 하고 있는 게냐? 약사발 속에서 충성 충자가 보였습니다. 충성 충자를 두 글자로 놓으면 중심이 되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구나. 어머니 원경왕후도 손가락으로 글자를 써 보았어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잡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래, 사람은 몸과 마음의 중심을 잡아야 한단다. 어마마마, 저는 이렇게 일어나 앉아서 몸과 마음의 중심을 잡았습니다. 그러니 다시 책을 읽게 해주십시오. 충녕대군이 조르는 바람에 원경왕후는 할 수 없이 충녕대군의 뜻을 받아주었어요. 1404년 태종이 왕위에 오른 지 4년째 되었을 때였어요. 태종은 맏아들 양녕대군을 왕세자로 정했어요. 그러나 양녕대군은 점점 공부하기를 멀리하고 놀기만 좋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양녕대군은 태종과 왕후가 하는 말을 엿듣게 되었어요. 장차 왕이 될 세자의 행실이 저러니 이 나라가 어찌 되겠소? 아무래도 세자를 다시 정하는 것이 좋겠소. 그렇다면 상감께서는 효령대군을
아니요. 내 생각에는 충녕대군이 나은 것 같소. 그 말을 엿들은 양녕대군은 며칠 동안 방에만 틀어박혀 생각에 잠겼어요. 아, 미련을 버리자.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충녕에게 왕세자 자리를 물려주자. 그때부터 양녕대군은 갑자기 미친 척을 하며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궁궐 안은 발칵 뒤집혔어요. 내가 미친 척을 해야 꺼리낌 없이 충녕에게 왕위를 물려줄 거야. 그래야 충녕의 마음도 편할 테고. 하루는 충녕대군이 밤 늦게까지 책을 읽고 있는데 양녕대군이 술 냄새를 풍기며 찾아왔어요. 아우야, 꼭 몇 마리를 잡았다. 너에게도 한 마리 주마. 형님, 왕위에 오르실 분이 이러고 다니시면 어찌합니까? 에이, 나는 세자 자리가 싫다. 양녕대군은 꿩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는 밖으로 나갔어요. 잠시 후 양녕대군이 외쳤어요. 충녕아, 너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우이다. 그러니 꼭 훌륭한 임금이 되어야 한다. 마침내 조정의 대신들은 태종에게 간곡히 청했어요. 나라의 장래를 위하여 왕세자를 바꾸는 것이 옳은 줄로 압니다. 내 뜻도 그러하오. 왕자들 중에서 가장 슬기롭고 학문에 밝은 충녕을 왕세자로 정하고 싶소. 그리하여 충녕은 22살의 나이에 왕세자가 되었어요. 1418년 8월 10일에 충녕대군이 왕위에 올랐어요. 그가 바로 조선 제4대 임금인 세종대왕이랍니다. 충녕대군이 세자 자리에 오른 지 2달 뒤의 일이었어요. 이듬해 5월 왜구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어요. 세종대왕은 즉시 회의를 열었어요. 그러고는 이종무에게 왜구를 무찌르게 했어요. 이종무는 군함과 군사를 이끌고 쓰시마성으로 향했어요. 징발군은 3일 만에 왜구의 배 120여 척을 빼앗았어요. 그러나 왜구들은 여전히 충청도와 전라도의 바닷가에 침입하여 마구 약탈을 했어요. 바다 곳곳에 군함을 배치하여 왜구의 움직임을 감시하도록 하라. 세종대왕은 항상 왜구를 감시하게 했어요. 세종대왕은 나라가 번영하려면 인재가 많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집현전을 크게 늘리기로 했지요. 나이가 어리고 재주 있는 사람, 학문을 좋아하는 어진 사람을 뽑아 집현전에서 학문 연구에 힘쓰게 하라. 그러고는 나라 안에서 특별히 학문이 높은 선비를 뽑아 집현전의 스승으로 모셨어요. 몹시 추운 어느 겨울날 밤, 집현전에 불이 환히 밝혀져 있었어요. 집현전에서 누가 무얼 하는지 살펴보고 오너라. 잠시 후 내관은 세종대왕에게 달려와 말했어요. 신숙주라는 학자가 책을 읽고 있었사옵니다. 그러자 세종대왕도 신숙주가 잠들 때까지 기다리며 책을 읽었어요. 새벽녘이 되어 세종대왕은 신숙주가 책을 읽다가 그대로 잠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자 세종대왕은 내간에게 자신의 겉옷을 벗어주며 신숙주에게 덮어주도록 하였어요. 잠에서 깬 신숙주는 자신이 임금의 겉옷을 덮고 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잠든 사이에도 임금님께서는 나를 보살펴주고 계셨구나.
신숙주는 감격하여 세종대왕이 있는 쪽을 향해 절을 했어요. 이 소문은 집현전 학자들 사이에 널리 퍼졌고 그들은 학문 연구에 더욱 힘을 쏟았어요. 백성이 똑똑해야 튼튼한 나라를 이룩할 수 있다. 그리 되려면 무엇보다 훌륭한 책을 만들어 백성을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 세종대왕은 그해 11월에 이천에게 새로운 활자를 만들도록 했어요. 마침내 이천은 나무로 된 활자를 만들어냈어요. 그리하여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인쇄를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세종대왕은 역사와 지리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하여 집현전 학자들에게 고려서 같은 역사책과 세종실록 지리지 같은 지리서를 펴내도록 했어요. 세종대왕은 농사에도 관심을 기울여 집현전 학자들에게 농사 짓는 방법이나 기술에 대해 연구하게 했어요. 이렇게 하여 많은 곡식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 농사직설이라는 책이 만들어졌답니다. 세종대왕은 농사직설을 펴낸 뒤 궁궐 뒤뜰에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틀린 내용을 고치도록 하였어요. 1432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지리책인 팔도 지리지를 엮어내기도 했어요. 이 외에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약의 재료와 약 짓는 법 등을 적은 향약 집성방 85권을 엮어내기도 했어요. 세종대왕은 가뭄과 홍수로 백성들이 농사를 망치는 것을 보곤 했어요. 그래서 농사에 필요한 기구를 만들겠다고 결심했지요. 세종대왕은 당시 손재주가 뛰어난 장영실을 불러 관노의 신분을 벗겨주고 나라를 위해 일하도록 했어요. 장영실은 해와 달, 별을 관측할 수 있는 기구인 간이와 혼천이를 만들어 보답하였어요. 또 물시계인 자경루, 비가 내린 양을 재는 추구기도 발명하였답니다. 세종대왕은 음악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당시 우리나라의 악기는 고려 때 송나라에서 들어온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고려 때 생긴 궁중음악인 아악이 있었지요. 우리의 감정과 잘 어울리는 악기를 새로 만들어 아악을 정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세종대왕은 박연에게 새로운 악기를 만들도록 했어요. 마침내 박연은 65종의 악기를 새로 만들었어요. 세종대왕은 벼슬아치들의 봉급에 일정한 기준을 두어 그들의 공로에 따라 땅과 집 등을 고르게 나누어 주었어요. 또 각 지역에 따라 세금을 다르게 매겨서 백성들에게 공평한 세금을 걷어들였지요. 그 당시 조선은 남으로는 왜구, 북으로는 명나라와 오랑캐들로부터 끊임없이 침략을 당했어요. 북쪽의 여진족들은 왜구 못지않게 조선을 괴롭히고 있었지요. 압록강과 도만강 일대에 사는 백성들은 여진족의 괴롭힘에 매우 힘들어했어요. 전하! 북쪽의 여진족이 또 진입하여 노략질을 일삼고 있다고 하옵니다. 한참을 생각하던 세종대왕은 마침내 오랑캐를 정벌하기로 했어요. 또한 세종대왕은 조선의 국토를 북쪽으로 더 넓히고자 했지요. 그러고는 김종서와 최윤덕에게 오랑캐를 묻지도록 하였어요. 마침내 1433년 김종서는 두만간 유역으로 영토를 확장했어요. 그 뒤 최윤덕은 압록강 유역을 조선 땅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압록강과 두만강 지역을 경계로 하는 조선의 국경이 정해졌어요.
그때 정해진 국경은 현재 우리나라의 국경과 거의 비슷하답니다. 옛날 우리나라는 중국의 한자를 그대로 썼어요. 그러나 한자는 너무 어려워서 백성들은 배울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대부분의 백성들은 글을 읽을 줄도 쓸 줄도 몰랐지요. 모든 백성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나라 글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세종대왕은 집현전에 나아가 학자들에게 말했어요.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우리 글을 만드시오. 집현전 학자들은 우리 글 만드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어요. 세종대왕 또한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나락을 만들기에 밤낮을 가리지 않았어요. 하루는 세종대왕이 눈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전하, 쉬셔야 하옵니다. 나는 괜찮으니 어서 빨리 우리 글을 만듭시다. 드디어 1443년 12월에 세종대왕은 닷소리 17자와 홀소리 11자를 합한 28자의 우리 글을 만드는데 성공했어요. 세종대왕은 이것을 훈민정음이라 이름 지었어요. 이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랍니다. 세종대왕은 우리 글인 훈민정음을 널리 보급하기 위해 용비어천가, 동국정운, 월인청강지곡이라는 책을 펴냈어요. 또 과거 시험을 치를 때도 훈민정음을 쓰게 했어요. 이처럼 세종대왕은 모든 백성들이 우리 글을 배울 수 있도록 했어요. 백성들을 위하는 어진 정치를 폈던 세종대왕은 갑자기 건강이 나빠져서 자리에 눕고 말았어요. 그러나 세종대왕은 아픈 몸을 이끌고 밀린 일을 처리했어요. 그러다가 1450년 2월 17일에 수많은 업적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어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온 나라의 백성들은 땅을 치며 통곡하였어요. 세종대왕은 우리 역사상 가장 훌륭한 성군이었어요. 세종대왕은 한글과 함께 영원히 우리의 가슴 속에서 빛나고 있습니다.